이 국장님, 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한 맹공을 사실상 퍼부어왔습니다만은 특히 자신을 수사했던 4명의 검사를 탄핵을 발의하면서 네. 아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도 10일 날 연임 당대표 출마 그 자리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더라고. 검찰이 내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국회를 겁박해서 내란을 시도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네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은 해석을 한번 해보죠. 내란이라는 건 뭐죠? 국가를 전복하는 겁니다. 그럼요.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국회를 겁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게 국회를 겁박했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건 딱 이겁니다. 짐이 곧 국회요. 짐이 곧 국가인이라. 그러니까 네. 짐을 지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요. 짐을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건 짐이 곧 국가니까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행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천근대적인, 자기가 황제라고 지금 아예 생각하고 있는 봉건적 의식의 발상이다라는 그 겁니다. 내란죄라는 게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 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자기가 국가라는 얘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그런데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한 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성에 안 찼는지 검찰 전체를 국회를 겁박하는 내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금도를 벗어난 그런 언사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검찰을 비방하고 났습니까? 검찰이 이제 앞으로 남은 수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앞으로 수사할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죠. 남아있는 게 지금 이쪽 정자동, 서현동, 그게 이제 더블트리 호텔 얘기인데,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증거들이 지금 수집이 돼서 그것도 뭐 백현동 못지않은 그런 비리들이 쌓여있는, 그리고 그게 폭로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곧 소환돼서 그 기소할 법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카의 액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천만 원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동안에는. 수십억 원이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명원 씨 것만. 예. 근데 전임자가 조명원 씨랑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조명은 씨는 뭐 1년 정도도 안 됐죠. 근무를 1년, 안 했는데도 예. 그게 한 4천만 원 됐다고 그렇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전임자는 2년 수개월을 했어요. 근데 전임자, 그러니까 이게 조명원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소연 씨가 전임자한테 가서 인수인계 받아. 그래갖고 가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거의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빤스를 어떻게 개고, 예. 세탁물을 어디다 넣고, 이런 이야기를 인수인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사실 똑같은 일을 했고, 똑같이 과일 사다 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불렀어요, 검사가. 근데 소환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체포해서 참고인신문을 어찌됐든 다 수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아주 강공을 펴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과 대충돌, 전면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이거 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아주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발언이야말로 독재자나 다름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독재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독재자인데 독재자한테 감히 수사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란 행위야.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지금 많이 지금 보도가 됐지만, 고검장급은 고검장급대로, 또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부부장 검사는 뭐 북부지검 같은 경우는 부부장 검사들이 전부 다 또 목소리를 한 대 높이고, 이렇게 그 여느 때와 달리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에 불을 하나 던진 거죠. 한 번
지금 꺾였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검사 탄핵을 연기했잖아요. 네. 연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이성을 찾아가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대표가 나서서 그러니까. 화약고에 지금 불 하나 빵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멘트를 하기보단 수사로 답하겠다. 우리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수사의 결과로 이재명에 답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정치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은 오히려 정치 개입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은 네네. 전에처럼 뭐 이 언론의 취재에 가급적 피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신문도 전부 다 보시면 검찰 관계자 발 뭐 이렇게 돼요. 예. 검찰에 직접 그 법조 출입 기자가 자기가 이제 취재하는 취재원들 검사들에게 직접 뭐 검사장급부터 이렇게 쫙 전화를 돌려갖고 상당히 복수의 지금 관계자로부터 지금 그 격앙된 반을 딴 걸로 보입니다. 이현석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문을 닫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냐고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는데 10일 날에도 민주당의 뭐 검찰개혁 특위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아예 뭐 7월 중에 법안을 내 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청은 없애고 공소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이라고 해서 기존의 검사들을 5급 공무원으로 그냥 전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수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해 온 거를 서류 이렇게 보고 알았어 이거 기소 이렇게 기소하면 됐지. 그리고 이제 기소하고 공소유지나 공소유지하고 그리고 수사권은 뺏어가지고 원래는 뭐 법무부에 예. 법무부 산하로 뭐 중수청을 둔다 그랬는데 그것도 법무부 가면은 또 대통령 산하 대통령의 영향권 하다 뭐 해서 영향권보단도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총리실로 또 보낸다고 그러네요. 총리실을 보내면서도 감독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그 중수청을 또 이렇게 감독하는. 예.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번에 왜 그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경찰이 불송치했잖아요. 근데 이 불송치한 이유는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에요. 그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직접적인 죄가 없다. 그런데 이걸 갖고 거 봐라 하고 특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지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과 검찰이 독주한다. 그래서 피의자의 인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권고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지네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따르니까 이게 거봐라.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특검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무슨 수사심의위원들 명단 공개 안 한다고 이게 깜깜이 위원회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해 놓으면은 그게 또 여러 가지 위축되고 그다음에 저기가 되잖아요. 공정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그럼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도 검찰 저격에 나섰고 또 당에서도 검찰 저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 힘 빼기를 해가지고 이재명 수사 또 공소 유지를 어렵게 좀 해보겠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못 하도록 협박을 하고 공소 유지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렇죠. 수사원 쪽과 기소원 쪽이 나눠버리면 앞으로 사실은 수사를 한 사람이 가서 공소도 하고 기소해서 재판정에 나가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증인이라든가 증거를 들이댈 수가 있는데 워낙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쪼개놔버리면 힘이 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하고 이 충돌이 앞으로 갈수록 격화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더 빨리 뭐 끝내느냐. 한쪽은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한쪽은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근데, 검찰들의 분위기가 그냥 격앙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까 정자동, 서현동 얘기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뭐랄까, 타이트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강백식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좀 이렇게 뭐랄까, 조롱하는 그런 투로,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법을 너무 잘하시니까 법에 입각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시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수사할 게 엄청 많은데 그 탄핵한 말도 안 되는 그 서류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덧붙였는데 수사할 게 많다는 건 바로 정자동, 서현동 얘기거든요. 검사들도 더 이상 지금 검찰정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뭐 과반을 훨씬 넘는 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통과될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진짜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그 딱 명이 있기 때문에. 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청을 해서 기소청장을 당분간은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명칭을 쓰도록 하겠다. 개헌하기 전까지. 이렇게 꼼수를 또 쓴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쓰는 걸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참 이렇게 하면서 민생에 올인하겠다고 무슨 먹사님인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머리 굴릴 이 노력을 진짜 민생에 투여를 하면 얼마나 좋은 법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